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판단 이전에 저희 애플 다시 한번 제가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이 4.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54달러를 웃도는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였었고요. 총 매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매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분기에만 918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매출을 그렇게 기록했었는데 예상치가 883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애플의 경우에도 한 4분기쯤에 좀 잘 팔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작년 4분기에도 839억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작년 4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애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애플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2.7% 정도 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 혁신이 없다. 네. 그리고 팀 쿡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애플에 대한 걱정이 쓸데없다는 걱정이라는 거가 다시 한번 증명된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겠으나 주당 이익으로 보면 깜짝 이익이 나왔죠. 10% 이상 예상보다 나왔고요. 의외로 매출도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매출이요. 아이폰 매출은 이제 한 2년 전 작년부터는 이제 대수를 공개 안 하거든요. 네네. 금액만 나오는데 아이폰 매출도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아이폰 매출이요. 그러면 아마 추정컨대 지금 다 숫자가 아직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아이폰 6 플러스가 최대 히트 상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아마 4분기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온 거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한 3% 가까이 올라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고가로 이 가격이 보면 사상 최고가 가격인데요. 회사에서는 지금은 어떤 중국에서 그런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네네. 스타벅스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의 변동성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또 훨씬 높게 잡았거든요. 네네. 아마 이것이 오늘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네, 물론 이런 반등이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이제 하락이 워낙 큰 거 아닙니까? 네네. 다우지수가 어저께 하락으로 인해서 2020년 들어서 연초 대비 하락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물론 이게 다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다들 네네. 알지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될지. 그러니까 사스 때도 처음에 사건이 터진다는 다음에는 한 또 9%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일단 속도가 빠르다니 뭐 이런 얘기야.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리고 비사실이 많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너무 할 필요 없다 그러고 있고. 가짜 뉴스도 많고요, 요즘에. 네, 그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정부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니, 그리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니, 다른 다양한 그 소셜 플랫폼에서도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불안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반등 갖고 이게 완전히 또 지금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지나친 것들 그리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오늘 장마감 실적과 발표한 것이 물론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한 67%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네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나온 거 시장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딱 두 번 하거든요. 개장 이전, 개장 네네. 이후인데요. 개장 이전에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핫한 것은 역시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그랬죠. 로키드 마틴은 기대 이상의 실적에다가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애플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5.29달러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5.03달러 정도의 전망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았고요. 역시 전망도 150.9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 나오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를 1.1%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집행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파이저라든가 그리고 3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중요한 것들은 의미 있는 것들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장전 그리고 장 마감에도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오늘 비욘드 미트가 올 해에
테슬라 더불어서 가장 시장 관심주가 맞거든요. 네네.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해서 오늘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 자기네 생각하는 적정 주가에 왔다. 네네. 그런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비욘드 미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ESG 이런 추세 그렇죠. 이런 거에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의 소위 고기 육식을 안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여전히 봐야 된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네. 실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아마 비욘드 미트도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나올 텐데 네네. 어떻게 뚜껑 열릴지 봐야 되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가 미주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한 $200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모바일 광고세고 호조세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구글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어떻게 확인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에 126.5에서 전망은 128이었는데요. 131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처럼 좀 실적도 경제 지표도 좋은 것도 경제 있었다. 지표도 좋았고 좋습니다. 그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AMD도 있었고요. 애플은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고 스타벅스도 있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벅스는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스타벅스 갖고 있는 외국 주식 보유 주식 중에서 15위 정도 안에 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당 76센트가 전망됐었는데 79센트이긴 하고요. 매출은 거의 똑같이 맞췄습니다. 71억 달러에서 71억 달러 맞췄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의 의미가 있는데요. 4.4% 증가할 거로 예상됐는데 5% 정도인데요. 시간에서 약간 혼재권입니다. 플러스하다가 약간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코멘트가 나면서 약간 보수적 시각도 있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천 개가 있지만 지금 중국에 지금 4천 개가 넘어섰거든요. 매장이요? 네. 스타벅스 매장이.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그거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AMD는 실적이 괜찮게 났습니다. 거의 뭐 주당 이익 매출은 거의 맞췄는데 네네.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특징이다라고. AMD는 근데 워낙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항상 가이던스. 네, 워낙 뭐 AMD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것인데 네. 이건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회사 측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약간 우리나라랑 약간 다릅니다. 네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으로 보면 이게 무슨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장밋빛 전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면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이제 일단 언론에서 씁니다.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늘 말씀드린 나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어디 현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닝에 대한 시즌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3.2%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은 회사 측이 워낙 자체가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그 의견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지만 애널리스트 자체도 위아래를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애플의 의견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애플의 투자 의견이 목표 주가 평균이 아마 당분간 그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도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시장에 2월 그 경선이 있을 때 네.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늘 이런 것들은 뭐 펀더멘탈 영향 별로 없는 건 다들 네네. 알지만 이런 게 이슈가 된다는 거죠. 딱 1년 전에 보면 이제 버니 샌더슨과 엘리자베스 원이 특히 엘리자베스 원이 급부상하면서 네. 메디컬 포 올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국민의료보험인데 그렇죠. 누구나 다 의료보험 하는 건데 미국은 그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특히 버니 샌더슨 그리고 엘리자베스 원이 얘기하는 게 부유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원이 작년 한 가을 급부상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 조 바이든이 나이는 있지만 역시 좀 안정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그 최근의 추세를 한꺼번에 미국의 대통령 그 민주당 후보 경선의 네. 그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제일 초록색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 제일 올라가고 있고요. 1위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이네요. 예, 네. 23.4가 나오고 있습니다. 23.4인데 약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버니 샌더스가 급부상하면서 파란색이 버닝 샌더스인가요? 예,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급부상하면서 23.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버니 샌더스는 이제 약간 그쪽에서 뭐 약간 더 과격한 네네. 쪽이 되겠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이제 2월 3일 날입니다. 다음 주인데 아이오와에서 첫 경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오와 경선은 아이오와 커커서스라 그래갖고 조금 미국 정치를 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다. 네네. 여기서 이긴 사람이 다 이긴다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뚜껑 열려봐야 알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지금 아이오와에서 지금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래 갖고 지금 모든 걱정거리가 나와요. 물론 이게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걱정이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유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여기서 한번 영향을 미치면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입니다. 네. 그 이제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나가다라도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게 슈퍼 화요일이거든요. 아, 맞아요. 슈퍼 화요일 날 아이오와에서 이긴 사람이 항상 이겼다는 거거든요. 네네.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 미치면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큰일 날 일이 없는데 네네.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월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세금도 많이 내고 캐피탈 게인, 주식 투자해서 우리나라는 거래세지만 미국은 다 웬만한 나라는 양도 차익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보면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헬스케어 섹터인데 최근에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네네. 지금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는데 이게 더 재미난 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위에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헬스케어 섹터인데요. 네네. 아래쪽 파란색이 쭉 올라오는 거 있죠. 네네. 이게 역의 상관관계라고 보실 수 있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네. 올라가고 이런 건데 네네. 이게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될 확률입니다 지금요. 확률 높아지면 헬스케어 섹터가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 떨어지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군드라우도 지금 아시나요? 군드라우도 네네. 버니 네.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2020년에 최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은 트럼프 될 거라고 이 군드라우도 얘기하고 있지만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늘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건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시장과 상관없이 물론 시장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헬스케어 섹터 즉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의료보험, 보험주들이 오늘 재미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적 엄청 좋은데 지금 주가가 좀 재미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민주당 경선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MTN 이학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